제가 평양에서의 삶이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그저 평범했죠. 매일 아침,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과 위대한 지도자들의 포스터로 둘러싸인 아늑한 침실에서 깨어났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면 저는 기지개를 켜며 이렇게 편안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것에 행운이라고 느꼈죠. 민지야, 아침 준비됐어. 엄마의 목소리가 계단 위로 들려오면 저는 서둘러 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우리 아파트는 컸어요. 북한의 대부분 사람들의 집보다 훨씬 더 컸죠. 아빠는 항상 정부를 위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에 대해 많이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저는 지도자들의 초상화 앞에 서곤 했어요. 그분들의 엄숙한 얼굴이 저를 내려다보시는 가운데 저는 고개를 숙였죠.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때부터 매일 해온 것처럼요. 이건 이를 닦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위대한 지도자님들. 저는 반쯤 깬 상태로 중얼거렸어요. 저희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식탁에서는 아빠가 이미 커피를 마시며 공식적으로 보이는 서류들의 코를 받고 계셨어요. 엄마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지 분주히 확인하고 계셨죠. 민지야, 잘 먹어. 엄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채소를 제 앞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학교에 갈 힘이 필요하잖니. 저는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었어요. 그날의 일과가 기대되니까요. 학교는 제가 빛나는 곳이었어요. 저는 배우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언어를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저는 스펀지처럼 그것들을 흡수했어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위한 훌륭한 외교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집을 나설 때 저는 우리 동네가 특권층 지역 밖에서 드물게 보았던 다른 곳들과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어요. 우리 거리는 깨끗했고 건물들도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평양의 나머지 부분을 엿볼 때면 더 회색비치고 더 허름해 보였어요. 그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그런 생각들을 밀어냈어요. 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질서와 규율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교정에 줄을 서서 굳게 경례하고 지도자들에 대한 맹세를 암송했어요. 그 다음엔 수업이 시작되어 우리나라의 위대함과 외부 세계의 악함에 대해 배웠죠. 하지만 진이 온 날 뭔가가 변했어요. 그녀는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달랐어요. 그녀의 옷은 약간 이상했고 억양도 조금 달랐어요. 선생님은 그녀를 조선족 배경을 가진 전학생으로 소개하셨어요. 점심시간에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저는 혼자 앉아있는 진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나는 민지야. 저는 친근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어디서 왔어? 진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보였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고 그건 마치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 같았어요. 나는 연변에서 왔어. 그녀가 대답했어요. 중국의 도시인데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어. 제 눈이 커졌어요. 정말? 거기는 어떤 곳이야?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에 홍수가 쏟아졌어요. 진은 한국어와 중국어 간판으로 가득한 번화한 거리들, 사람들이 자유롭게 축제를 즐기는 모습,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듣다 보니 제 가슴 속에 이상한 느낌이 생겼어요.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것 같았어요. 진의 세계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과 너무나 달랐어요. 한편으로는 더 듣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어요. 와,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놀라워. 진은 활짝 웃었어요. 그래, 언젠가 넌 방문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긴장되어 웃었어요. 그럴지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북한을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마음은 새로운 생각들과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진이 설명한 세계는 너무나 생동감 넘치고 활기찼어요. 그건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해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도자들의 거대한 벽화를 지나칠 때마다 그분들의 감시하는 듯한 눈빛이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고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불충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아빠가 늘 그렇듯이 서재에서 서류를 살펴보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드셨고 표정은 진지하지만 친절해 보였어요. 학교는 어땠니, 민지야? 아빠가 물으셨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중국에 대해 뭘 아세요?
아빠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중국? 왜 그걸 물어보니? 저는 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평범한 척하려고 노력하면서요. 하지만 아빠의 눈에 걱정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민지야, 아빠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조심해야 해. 외부 세계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지지 않아. 우리가 이 위대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처음으로 제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쩌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저는 제 세계가 조금 바뀌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진의 이야기는 제 믿음의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고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유일한 고향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은 작은 USB 드라이브에서 시작됐어요. 진이라는 세반 친구가 어느 날 방과 후에 그걸 제게 건네줬죠. 진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며 속삭였어요. 민지야, 이거 꼭 봐야 돼. 정말 대단해. 저는 손에 든 작은 기기를 보며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이게 뭐야? 제가 속삭이듯 물었죠. 한국 드라마야. 진이 대답했어요. 믿어봐. 넌 분명 좋아할 거야. 그날 밤 부모님이 주무신 후에 조용히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어요. 영상 파일을 클릭하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죠. 화면이 밝아지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으로 빠져들었어요. 드라마는 밝은 불빛, 높은 건물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분주한 도시를 보여줬어요. 차들이 넓고 깨끗한 거리를 달렸죠. 등장인물들은 세련된 스마트폰으로 통화하고 아늑한 식당에서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먹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회색빛 통제된 평양의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죠.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에피소드를 하나씩 보면서 화면에 푹 빠졌죠. 등장인물들의 삶은 너무나 자유롭고 선택의 여지가 많아 보였어요. 그들은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사랑에 빠지고 마음껏 의견을 말할 수 있었죠. 우리가 배워온 남한에 대한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본 것들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머릿속에 계속 의문이 생겼죠. 미워하도록 배운 남한이 어떻게 이렇게 번영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 왜 우리 지도자들이 말씀하신 것과 이렇게 다른 걸까요? 저는 주변에 속삭이는 대화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식량 부족이나 정전에 대해 불평하는 걸 알아챘죠. 이런 건 제 특권층 삶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흔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진에게 물었어요. 나만이 정말 그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진은 조심스레 주위를 살펴본 후 대답했어요. 더 좋대. 우리 사촌이 작년에 서울에 다녀왔거든. 미래에 사는 것 같대. 저는 흥분과 혼란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제가 세상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죠. 더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평생 배워온 것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도 들었어요. 제 호기심이 커질수록 아버지의 의심도 커졌어요. 어느 저녁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죠. 아버지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민지야, 내가 요즘 정신이 산만한 것 같구나. 기억하렴, 바깥 세상은 속임수로 가득하단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을 다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짜 생각을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머리가 복잡했죠. 드라마에 대해 제가 가진 의문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고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드라마에서 본 삶과 제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 계속 생각했죠. 우리가 정말 지도자들이 말씀하시는 낙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세상이 있는 걸까요? 제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항상 외교관이 되어 정권을 위해 일하는 꿈을 꿨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어떡하죠? 제가 아는 것 이상의 삶이 있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게 됐어요. 제가 내 위치와 의무를 알고 있는 안전하고 익숙한 평양의 세계,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 엿본 가능성과 자유로 가득한 흥미진진하고 미지의 세계 사이에서요. 저는 제 도시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한때 자부심을 느끼게 했던 웅장한 동상과 건물들이 이제는 텅 비고 차갑게 느껴졌죠. 예전에는 생각 없이 외웠던 구호와 선전들이 이제는 제 귀에 공허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이런 새로운 인식과 함께 두려움도 왔어요. 정권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의 위험을 알고 있었죠.
더 작은 일로도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드라마를 볼 때마다, 진과 이야기할 때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알고 싶어졌죠. 마치 처음으로 자유를 맛본 것 같았고 더 많은 것을 갈구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남한 문화를 비밀리에 탐구하면서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충성스럽고 순종적이던 민지는 사라지고 있었고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삶을 꿈꾸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죠. 이 길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몰랐지만 이전의 제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그 한국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죠. 화려한 옷들, 멋진 차들, 큰 집들, 그 모든 것이 평양에서의 제 삶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제가 배워온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건 아닐까 하고 궁금해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같은 일과를 시작했어요. 위대한 지도자들의 초상화에 절하고 부모님과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로 향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평양의 회색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그 거리들이 드라마에서처럼 밝은 네온사인과 분주한 쇼핑객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들었어요.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우월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제 귀에는 공허하게 들렸죠. 점심시간에 진이가 구내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진아. 제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그녀가 놀란 듯이 저를 쳐다봤어. 그래, 뭔데?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게 정말 사실이야?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본 거? 나만이 정말 그런 곳이야? 진이는 대답하기 전에 주위를 긴장하며 둘러봤어요. 그보다 더 좋아. 그녀가 속삭였어요. 우리 엄마가 들려주신 이야기야. 거기엔 음식이 정말 많고 사람들은 원하는 직업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대. 심지어 정부를 비판해도 문제가 없대. 그녀의 말에 저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멋진 곳 같았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했죠. 만약 누군가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엿듣기라도 한다면 어쩌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우리는 쉬는 시간에 나만에 대해 속삭이곤 했고 그녀는 가끔 저에게 더 많은 드라마나 K-POP 뮤직비디오가 담긴 USB를 몰래 건네주기도 했어요. 그것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세계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제가 방에 숨어서 비밀 노트북으로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덮고 베개 밑에 숨겼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가 아셨을까요? 민지야, 아버지가 제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저는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더구나.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새로운 진이라는 애랑 얘기하는 걸 봤다. 저는 힘들게 침을 삼켰어요. 그냥 친구예요, 아버지. 저는 약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민지야, 내가 외부 세계에 대해 궁금해하는 건 알아. 내 나이에는 당연한 거야. 하지만 이해해야 해. 외부 세계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단다. 특히 남한과 서방 세계는 그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고 해. 저는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 말씀을 믿고 싶었어요. 예전에 단순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본 것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만약 그들이 모두 나쁜 게 아니라면요? 만약 그들이 보여주는 것 중 일부가 사실이라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지야, 내 말 잘 들어.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 그것만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이런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 저는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다른 세계의 모습을 본 후에 어떻게 다시 모든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아버지의 조언을 따르려고 노력했어요. 학교에서 진이와 대화를 멈추고 그녀가 준 USB들을 버렸죠. 하지만 제가 본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에서 나와 주방에 혼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엄마, 저는 속삭였어요.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일이니, 얘야? 엄마는 외부 세계에 대해 궁금해 하신 적 없으세요? 그곳이 정말 더 좋은지에 대해서요? 어머니는 한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단다. 하지만 우리의 의무는 가족과 나라에 대한 거야. 우리는 생각과 말을 조심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자라나는 호기심과 의심을 달래주지는 못했어요. 방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님 말씀을 듣고 외부 세계에 대해 잊어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위험하더라도 더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실을 알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어요? 아니면 안전하게 늘 알고 있던 것만 고수하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늘 알고 있던 편안한 세계가 제 주위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저는 그 친숙한 폐허에 매달릴 것인지 아니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것인지 선택해야 했어요. 평양을 떠난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밤이었어요. 우리는 잠자는 고양이 옆을 지나가는 쥐처럼 조용히 움직여야 했죠. 아버지는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꾸리셨어요. 옷 몇 벌, 음식 그리고 구할 수 있는 모든 돈이었죠. 어머니는 떨고 계셨지만 눈빛은 단호하셨어요. 아버지가 속삭이셨어요. 기억해라. 우린 누구도 믿을 수 없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끝날 수 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죠. 우리는 아파트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봐온 위대한 지도자들의 초상화를 지나쳤죠. 그분들이 우리가 배신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리는 어둡고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림자만 보여도 깜짝 놀랐죠. 저게 경찰관일까요? 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이유실까요? 공포가 제 혈관 속에 얼음 같았어요. 우리는 트럭이 기다리고 있는 도시 외곽에 도착했어요. 운전사는 아버지의 친구였는데 긴장한 표정이었죠. 서두르세요. 그가 쉿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우리는 뒤에 올라탔고 냄새나는 어망 더미 밑에 숨었어요.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숨을 참았어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고 트럭이 멈췄어요. 국경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속삭이셨어요. 이제 힘든 부분이 시작된다. 우리는 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야 했어요. 물은 차갑고 빨랐죠. 어머니가 거의 떠내려가실 뻔했지만 아버지가 제때 붙잡으셨어요. 반대편에 도착해서 우리는 숲으로 달렸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죠. 중국에서는 모든 게 달랐어요. 불빛, 냄새, 소음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조심해야 했어요.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될 테니까요. 아버지가 조선족 분들과 머물 곳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분들은 친절했지만 항상 긴장하고 계셨죠. 우리 주인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녹아들어야 해요. 밖에서는 중국어만 쓰세요. 주목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저는 제 중국어 실력을 이용해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게 도왔어요. 잘못된 말을 할까봐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항상 남아있었죠. 경찰차나 관리처럼 보이는 사람만 봐도 공포에 얼어붙었어요. 우리는 계속 이동했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죠. 때로는 버려진 건물이나 들판에서 잠을 잤어요. 음식도 달랐고 자주 배고픔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끊임없는 두려움이었죠. 어느 날 우리는 거의 잡힐 뻔했어요. 다음 도시로 가는 버스표를 사려고 버스 정류장에 있었는데 한 경찰관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가짜 서류를 보여주실 때 손이 떨리는 걸 봤어요. 뭔가 이상한데요? 경찰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 정류장 반대편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경찰관이 돌아서서 보더니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고 걸어갔어요. 도망가. 아버지가 속삭이셨어요. 우리는 가방을 잡고 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렸어요.
멀리 떨어진 골목에 숨어 숨을 헐떡일 때까지 멈추지 않았죠. 너무 아슬아슬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북한 밖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크게 웃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전에 본 적 없는 많은 것들을 봤죠. 음식으로 가득한 큰 가게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모두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또한 우리 같은 사람들, 탈북자들과 난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었고, 항상 숨어 지내고, 항상 두려워하고 있었죠. 제 또래의 한 소녀를 만났는데 그 애는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되었대요. 그 아이 눈에 담긴 공포가 저를 괴롭혔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질문할 수 있었죠. 원하는 걸 볼 수 있고 어떤 책이든 읽을 수 있었어요. 압도적이면서도 흥미진진했죠.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한국에 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의 도시들을 이동하면서 저는 희망이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새로운 삶, 자유로운 삶을 향해 가고 있었죠.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함께였고 결심이 섰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가는 여정은 제가 해본 것 중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과 위험이 찾아왔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평양을 떠난 후 우리는 중국으로 넘어가야 했어요. 정말 무서웠죠. 어둠 속에서 경비병들을 피해 몰래 지나가고 울타리를 넘어야 했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계속 만약 잡히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에 도착한 후에도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계속 숨어 있어야 했죠. 작고 더러운 방에서 지내며 밤에만 나갔어요. 저는 중국어 실력을 활용해 음식을 구하고 잘 곳을 찾는 데 도움을 줬어요. 하지만 항상 누군가가 우리가 북한 탈북자라는 걸 알아챌까봐 두려웠죠. 어느 날 밤, 우리는 거의 잡힐 뻔했어요. 어두운 거리를 걷고 있을 때 경찰차가 천천히 지나갔거든요. 분명 우리를 세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골목으로 몸을 숨겼어요. 차가 지나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죠.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적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음식과 정보를 나눠준 다른 탈북자들도 만났어요. 우리를 일주일 동안 그들의 작은 아파트에 머물게 해준 한 가족도 있었죠. 그 집 엄마는 제 엄마를 떠올리게 했어요. 정말 친절하고 용감하셨거든요. 그분은 저에게 힘내, 꼬마야. 내 새로운 삶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를 돕는 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도와준 중국 현지인들도 만났어요. 한 가게 주인은 우리에게 무료로 음식을 주고 따뜻한 옷까지 주셨어요. 그분의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중국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친절함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가장 힘든 부분은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거였어요. 우리는 메콩강을 건너야 했는데 이 강은 크고 위험해요. 물속에는 악어도 있대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는 작은 배를 가진 한 남자에게 돈을 주고 밤에 강을 건넜어요. 물은 너무 어두웠고 배는 너무 작아 보였어요. 저는 배가 뒤집어질까봐 기도하면서 내내 엄마를 꼭 붙잡고 있었어요. 드디어 강 건너편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어요. 국경 경비대를 피해 울창한 정글을 지나가야 했거든요. 덥고 습했고 벌레도 너무 많았어요. 걷느라 발이 아팠고 항상 목이 말랐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 가야만 했죠. 어느 날 밤, 우리는 정글에서 길을 잃었어요.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무서웠죠. 만약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아빠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별을 보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아내셨거든요. 아빠가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부모님에 대해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죠. 라오스를 지나 태국으로 가야 했어요. 여기서는 검문소가 많아서 까다로웠어요. 우리는 가짜 서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보여줄 때마다 너무 긴장됐어요. 손이 떨리고 경비원들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죠. 한 검문소에서 경비원이 우리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질문을 많이 하기 시작했죠. 이제 잡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 다른 경비원이 와서 우리를 통과시켜 주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경비원은 탈북자들을 돕는 네트워크의 일원이었대요. 마치 수호천사를 만난 것 같았어요. 마침내 몇 주간의 여정 끝에 방콕에 도착했어요. 남한 대사관을 봤을 때의 기억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제 눈에는 성처럼 보였어요. 우리의 여정이 끝나는 안전한 곳이요.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탈북자라고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드디어 안전해졌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겪은 일들이 놀랍기만 해요. 잡히거나 죽을 뻔한 순간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낯선 사람들의 믿을 수 없는 친절함도 경험했죠.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세상에는 여전히 선함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 여정은 제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알려줬어요. 전에는 몰랐던 두려움들과 마주쳤죠. 용감해지는 법, 빠르게 생각하는 법, 그리고 제 직감을 믿는 법을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유를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서울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어쩐지 더 신선했죠. 인천국제공항의 분주한 모습을 둘러보며 경이로워했어요. 너무나 밝고, 너무나 현대적이고,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이게 정말일까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처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정부 시설로 안내되어 인터뷰를 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적응 과정을 시작했어요. 압도적이었지만 동시에 흥분되기도 했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김 선생님이라는 친절한 얼굴의 여성분이 저희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분은 저희의 정착을 돕는 분이셨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분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매우 새롭고 무서울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여러분의 모든 단계를 도와드릴 거예요. 김 선생님은 저희가 다른 탈북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아파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평양에 있던 집만큼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곳은 저희의 것이었죠. 벽에 지도자의 초상화도 없고 숨겨진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저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단순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죠. 학교를 시작하는 것은 흥분되면서도 동시에 무서웠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최상위권 학생이었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다른 학생들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과 속어를 사용했어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TV 프로그램, 음악, 게임에 대해 이야기했죠. 첫 영어 수업 시간에 앉아있던 것이 기억나요.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너무 빨리 말씀하셨고 다른 모든 학생들은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따라가려고 애쓰면서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민준이라는 남학생이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걸 알아채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야, 걱정하지 마. 그가 속삭였어요. 영어는 처음엔 모두에게 어려워. 방과 후에 같이 공부할래? 민준이는 한국에서 제 첫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는 인내심이 많고 친절했으며 제가 모르는 것 때문에 바보처럼 느끼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도움으로 천천히 수업을 따라잡기 시작했죠. 어느 날 민준이가 방과 후에 카페에 가자고 초대했어요. 긴장됐어요. 진짜 카페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들어갔을 때 커피와 달콤한 빵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민준이가 우리 둘 몫을 주문했고 곧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때? 민준이가 음료 너머로 저를 보며 웃으며 물었어요. 한 모금 더 마시며 쓰고 단맛을 음미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인정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민준이의 미소가 조금 사라졌어요. 거기서는 어땠어? 물어봐도 괜찮다면 잠시 멈추고 제 말을 신중히 고르며 생각했어요. 자유 속에서 자란 사람에게 제 옛 삶의 복잡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곳은 달랐어요. 천천히 말했어요. 어느 곳이나 그렇듯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선택권은 없었어요. 그냥 카페에 가거나 TV에서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민준이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겠다. 그런 자유가 없다니 상상도 할 수 없어. 그의 말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북한에서의 삶은 여러 면에서 힘들었죠. 하지만 그것이 제가 알던 유일한 삶이기도 했어요. 제 가족, 친구들, 추억 모두 그곳에 있었죠. 새로 얻은 자유에도 불구하고 향수병이 느껴졌어요. 그리워? 민준이가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부드럽게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고이는 걸 느꼈어요. 이상한가요? 그토록 떠나고 싶어 했던 곳을 그리워한다는 게? 민준이가 손을 뻗어 제 손을 토닥였어요. 전혀 아니야. 그곳은 내 고향이었잖아. 떠나길 잘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좋았던 부분을 그리워하는 건 괜찮아. 그의 이해가 제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그는 알지 못할 거예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정말 저를 이해한다고 느꼈어요. 주가 지나고 달이 지나면서 한국에서의 삶이 더 쉬워졌어요.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영어도 늘고 심지어 몇몇 K-팝 노래도 즐기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탈북자 지원 단체의 전단지를 봤어요.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었죠. 주저없이 신청했어요. 첫 모임에서 저와 같은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몇 년째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방금 도착한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의 경험들, 좋든 나쁘든 우리에게 독특한 관점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한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깨달음이 제 새로운 목적이 되었어요. 남북한에 대해 최대한 많이 배우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어요. 역사, 정치, 분단의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졸업 후에 뭐 하고 싶니?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결심에 차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통일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양쪽을 이해하도록 돕고 싶어요. 어쩌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버지의 눈에 자부심이 가득 찼어요. 그건 정말 고귀한 목표구나, 민지야.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누군가 할 수 있다면 그건 너일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저를 희망으로 가득 채웠어요. 네, 우리의 여정은 힘들었어요. 네, 아직도 앞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롭고 자유와 함께 변화를 만들 힘이 생겼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는 설렘과 결의로 가득 차요. 제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언젠가는 서울과 평양을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한국의 두 절반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도 모르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세대의 통일이 가능할까요? 큰 꿈이지만 이해와 연민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뭐든 가능하다고 믿어요. 결국 그게 제 여정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닐까요?